네, 안녕하세요. 수련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님. 네. 네, 일단 아닙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냐면, 이제 전타임 마감에 대해서 약간 제 입장에서 약간 좀, 약간 부끄럽다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정원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12명으로 걸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요게 오늘 종이가 엄청 많이 나갔을 텐데 그 중에서 제 브로셔 맨 앞면이거든요. 그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좀 글이 많긴 한데 이제 제가 뭔가 남들이 이걸 봤을 때 제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를 좀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분으로 한번 좀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설명회 나갈 때 콘서트 나갈 때 이제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경고, 한성서, 중경이건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충 두 꼭지 정도입니다. 7월에서 9월 남은 세 달 기간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합격생들의 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작년 붙었던 친구들이 뭐 이런 느낌이었다더라를 한번 좀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설명회 딱 오셨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식 카드가 좀 있어가지고 논술을 쓰긴 쓸 건데 뭐 준비를 해 바로 약간 좀 이런 차원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논술 문제를 본 경험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몇 있는 것 같긴 한데 올해 6평 30번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요. 저는 사실 이제 모의고사에 관심 갖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유가 이제 애들은 어쨌거나 수능을 메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논술은 당연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브로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좀 뭐 반영할 거 없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요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익숙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다라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걸 가져와서 물어보면 한 인하대나 한양대나 뭐 그런 증명스러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논술스러운 색채가 짙은 학교에서 나왔으려나? 아니, 그런 정도의 기분이 들 것처럼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을 떼는 이유는 이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는 난 안 할래. 사실 이런 판단이 만약에 섰다고 하면은 약간 논술이 쉽지 않으려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아니 뭐 그래도 수학이니까 해야지 뭐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문제가 와닿았다면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짝 참고 차원에서 보여드려 봤고요. 네. 그래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원을 거는 이유가 이제 첨삭을 제가 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성향도 파악하고 사실 성향 파악하는 게 나중에 결국에는 뭐 말 그대로 수학 공부도 맞지만 결국엔 입시를 위해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학교 설정이나 과 설정할 때 좀 이야기를 잘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은 현재 제가 이제 한림학원에서 두 가지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이름이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의 스타일도 있는 거지만 난이도를 봤을 때 대략 약 연고, 한성서, 중경이건 이런 정도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약연고 한성서 반에 들어오면 이제 그 정도가 커버가 되는 거고 한성서 중경이 반에 들어오면 그 정도가 커버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표 한번 제가 표시해 봤고요. 네, 대치 논주가 출연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모고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적정 타겟은 뭐 Y반, 야견고 반은 1에서 2초, 한성서 반은 2에서 3초 쯤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야견고 반이다라고 하면은 2초 반인 친구들은 뭐랄까요? 좀 쉽지 않은 걸 하는 문제의 비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성서 반에 있다 하더라도 한 3초 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이면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별 자른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은 당연히 뭐 문제 난이도나 주제가 바뀌는 거기도 한데 제가 똑같은 만약에 문제가 두 반에 다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설명의 방향이 살짝 다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 Y반에서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S반하고 같이 있는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약간 느낌은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지? 약간 깔고 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S반 그 이제 그 한성서반에서 설명을 할 때는 아마 그래도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죠?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굴러간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학교별로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그런 걸 대충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약간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연대라 하더라도 당연히 어려운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생각보다 쉬운 걸 이런 것도 다 혼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때의 주된 난이도는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위주로 가는 게 효율은 좋겠죠. 효율은 좋은데 이제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당연히 중간 것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다 빼버렸을 때는 만약에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또 이제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잘 커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이제 그 반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타겟에 벗어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에서 예를 들어 뭐 한양대 문제를 다루는 상황이면 이런 난이도가 들어있을 텐데 사실 얘가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혹시 그 논술 그 전형에서 합격 컷을 혹시 대략 알고 계실까요? 대충 한 7, 80점쯤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올해 좀 쉬운 걸 싶으면 한 9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올해 조금 셌는데 이러면 한 60, 50까지도 가끔은 떨어져요. 한 60 정도. 그렇게 한 10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실제 컷이 100점은 아무튼 아니란 말이죠. 대충 한 7, 80, 70 몇 점 이런 식으로 상회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난이도는 그 학교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저거까지 나이스하게 풀어요. 그러면 사실 위에 쓰자고 했을걸요 이미. 네. 반대로 이제 이게 아예 안 풀려도 사실 여기를 완벽하게 맞춘다면 뭐 이제 합격 가능성이 없진 않겠고 뭐 그런 정도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가끔 연대는 모두 다 강강강, 뭐 한양대는 모두 다 중중중, 뭐 건대는 모두 다 사하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길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Y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당히 문제를 들어가는 편인데 사실 이제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좀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이쯤이면 충분히 다뤘다 싶으면 또 약간 끊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다르게 표현드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이거는 살짝 재밌는 문제인 걸 하는 게 조금씩은 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약간 재밌다는 건 약간 처음 보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교수님들이 변별을 하긴 해야 되니까 전형적인 것도 연습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끔은 이거는 뭔가 좀 공들여서 만드신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연고 정도 올라가면 살짝살짝 있거든요. 한번 그런 거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연대 마지막 기출 문제인데 어쨌든 쓱 보시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저런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정보로부터 수능 문제에 만약에 좀 익숙해진 그 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사실 비교한다고 하면 되게 생긴 것도 다르거든요. 막 그림도 이상하게 생겼고 무엇보다 질문을 한번 보시면 사실 뭐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질문 한번 보시면 양의실수 A가 존재하면 찾으시오.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은 그쵸. 이게 단답형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용 자체가 엄청 셌다기보다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일단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쳐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일단 저도 일단 불안하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없다고? 설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그 확신을 얻겠지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능에선 준비가 안 되니까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반 S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Y반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것까지는 가야 되겠어 하는 거는 그냥 과감히 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욕심 안 부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밌는 문제 같은 거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근데 저는 계속 넣고 싶어요. 한두 문제는 계속 넣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타겟을 연구를 빼고 본다고 하면은 정말 거기까지 안 내시거든요.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오긴 했는데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일단 문제가 엄청 간결하고요. 엄청 간결하고 아마 학생들이 처음 본다 하더라도 대충 한 1분쯤 읽어보면 그래 뭐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 각이 금방 나올 거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의 꽤나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맞춰서 진행하겠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7, 8, 9 수업을 할 때는 막 개념 설명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이론 깔고 가는 거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수업을 할 건데 이제 1교시는 수업 진행하고 수업 진행도 제가 막 계속 떠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풀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수업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2교시는 이제 모의 논술 진행하고 마지막 한 30분 정도 보통 남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첨삭은 언제 하죠? 네, 첨삭은 아니죠. 다음에 있거든요. 네, 첨삭은 모의 논술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뒤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커리가 총 3달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앞에 2달 정도를 수원투 미적분에 할애를 할 거고 뒤에 9월 이제 기하확통 진행하고요. 종강은 이제 9월 28일에 요 3달짜리 정규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앞에 수업 진행할 때는 일단은 단원별로 끊어가는 느낌으로 진행은 할 건데 당연히 섞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이게 완전 랜덤하게 섞진 않겠지만은 끊어서는 갈 거고 하지만 약간 섞일 수는 있다. 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의 계획은 적분이 세게 들어간 부분들은 최대한 좀 뒤로 미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분을 잘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7월 달부터 막 할 필요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확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업 듣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건대 위로는 다 시험 범위에 기하확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이제 어디 얼마나 해야 되나? 당연히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뭐 재수업이건 누구 수업이건 아무튼 그 논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봐봤는데요. 그래도 좀 접근 가능한 정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EBS 수특에서 레벨 1, 2, 3가 있거든요. 거기서 3 빼고 정도를 딱 보고, 그러니까 계산을 안 했어도 딱 보고, 아, 이거 그거 아닌가? 약간 이게 느낌이 오면 그냥 충분한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끝까지 푸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도 하면 좋은데 뭐 약간 굳이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4점 위로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는 방향이랑 논술에서 올리려고 하는 방향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빼고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확통 기하가 나올 때 실제로 난이도가 어떤가를 좀 표현을 해본 건데 약 연대, 고대, 한양대 정도는 확실히 기하 확통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엄청 쉽게 나오진 않아요. 낼 거면은 그 변별을 하긴 해야겠다. 낼 거면은 그래서 좀 연습 좀 했고 그 다음에 좀 머리 좀 돌아가나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강대나 경희대 정도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예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깊지 않다. 아니 반대로는 미적분의 난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기하확통의 문제가 그런 정도의 체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살짝 갭을 두고 이제 중대 건국대는 뭐 얘네보다는 좀 쉽긴 해요. 근데 여기도 약간 야 혹시 뭐 예를 들어 뭐 이거 배웠냐?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의 느낌이야. 그 뉘앙스가 그런 정도입니다. 이 칸이 모르겠어요. 좀 표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갭이 여기는 그렇게 안 크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통 기하가 애초에 단원이 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최근 3개년이 이제 그 확통 기하 이슈가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때 난이도를 봤을 때 그래도 한 요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내가 좀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타겟으로 준비를 해 말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 학교가 타겟에 들어온다면 조금 학생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약간은 그래도 비중 있게 연습을 해야겠다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정도로 좀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최근에 기하학동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작년 기출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진짜요? 정말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실 저도 문제를 봤을 때 뭐지? 이거 서강대 거 맞아? 왜 이렇게 쉽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애들한테 소개해 주니까 바로 예? 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힘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그 시험 볼 때 모의노트 살짝 말씀드리면 모의노트 보는 시간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첨삭 진행하는 거고요. 첨삭 시간에는 당연히 저번 주에 본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피드백하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사실 제가 조교를 안 두고 스스로 첨삭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시험지 채점을 해주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고 전 시간에 소화를 다 하고 있는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아니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조교를 안 두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당연히 첨삭을 하는 거지만은 질문도 받고 복습 잘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하면 그런 용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삭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리면요. 이제 이러저러한 정보를 들으셨을 때 이게 첨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첨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언뜻 생각했을 때는 논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술을 굉장히 친절하고 예쁘고 뭐 모범 답안처럼 되게 잘해야 한다는 그런 높은 기준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첨삭할 때는 서술을 그러니까 적당히 잘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설을 잘 한다는 거를 그 학교에서 발표한 발표 해설을 기준으로 삼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 시간 안에 그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연습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들으셨을 때는 아니 그래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진짜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발표해주고 있는 자료를 보고 의견이 생긴 거라서 실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는 한양대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한양대 들어가 보시면은 한양대 입학처에 기출문제 탭에 합격자 우수 답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사실 그 기준을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문항당 기출 문항당 2개씩의 뭐 우수 답안이 올라와 있어요. 한 학생께 아니고 제일 잘한 거 2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은 물론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작년 거는 보면은 그 예년들보다 정제된 해설의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과거보다는. 아무튼 그러한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채점을 해준다, 첨삭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물론 이 친구는 100점이지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끔은 분명히 우수 답안인데도 약간 풀이가 살짝 아쉬운 듯 아니면 뭐 서술이 약간 좀 불안한가 이런 것들 아니면 가끔은 진짜 틀린 것도 올라와 있고요. 틀리게 올라와 있다는 건 더 잘하는 애가 없었다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물론 적당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막 우수 답안처럼 갈아 넣는 식으로 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의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도 물론 잘하는 친구들 붙는 거지만 서술을 잘한다고 붙는 것도 당연히 아닌 거 알고 있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이 친구 실력은 좋은데 약간 서술이 뭐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글씨가 예쁘지 않다든지 근데 글씨가 예쁘지 않다는 게 적당히 안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막 매 시간마다 야 그 교수님이 혹시 실수 안 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붙는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무튼 너무 그렇게 아무튼 힘주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께서 너무 높은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푸는 게 중요하다. 수학 문제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보면은 아니면 이제 첨삭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친구가 그 수학이 실력적인 부분보다도 약간 제 표현으로는 약간 그 수학 문제 풀 때 약간 그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중한 스타일인지 아니면 팍팍팍 그냥 풀고 뭐 적당히 하지 뭐 이런 스타일 이게 금방금방 티가 나요. 근데 그런 거 좀 보고서 나중에 학교 지원을 할 때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첨삭을 좀 해보니까 이 친구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만약에 의견을 좀 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학교 선택을 할 때 이런 학교들을 써보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인기 있는 학교만 제가 집어든 게 아니라요. 학교 문제 스타일의 성격이 약간 좀 논술의 색채가 꽤나 묻어있는 약간 그런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할 것 같고 학교 조합을 보시면 그 시립대 학교 있잖아요. 보면은 시립대가 사실 얘네보다는 조금 더 아래인가 뭐 애매한데 싶을 수 있는데 시립대가 사실 논술 안에서는 문제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막 재밌지는 않는데 그래도 논술 문제들을 좀 풀어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내는구나
좀 느껴지는 편이다. 훈련이 좀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강대나 이대를 쓰자고 할 것 같아요. 이 학교들이 막 엄청 뛰어난 면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훈련으로부터 오는 면들이 큰 학교들이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논술 준비를 그러다 3달은 했대요. 그러면은 이대는 꼭 쓰자고 할 것 같아요. 이대가 그런 전통적인 구조의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뭔가 해보니까 이거 논술 문제 괴롭기만 하고 뭐 괴롭지만 그래도 뭐 할만은 해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들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논술의 색채가 잘 없어요.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중대는 모르겠어요. 그 모의 논술을 아마 몇 주 전에 봤을 텐데 혹시 그 자녀분들이 만약에 모의 논술을 어땠는지. 근데 아무도 어렵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는 일단 스타일은 그냥 별 차이가 없고요. 논술의 색채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문제 수준이나 이런 것도 별로 썩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그 중대 한정에서 중대 모의 논술로부터 논술을 해 말어를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대 모의 논술은 기출보다 너무 쉽거든요. 생긴 건 중대가 맞는데 난이도가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로 좀 보는 그런 시험. 아무튼 네. 왜냐면 가끔 이제 중대 좀 잘 본 것 같다고 중대는 뭐 안 쓸래요, 위에 쓸래요 하는 경우 좀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중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반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피하자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거 차원에서 또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타겟에 약대가 있으니까 카톨릭대 약대인데 카톨릭대 약대는 제가 문제를 또 넣자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뺐는데 아무튼 카톨릭대 약대는요 문제가 다 해서 보통 3개 나오고요. 3개. 근데 그 3개가 덩어리가 엄청 크게 딱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딱 3개. 보통은 그렇게 작진 않고 소문제 포함한다고 하면은 조금 많은 데는 10개 넘어가기도 하고 좀 작으면은 그래도 한 9개 좀 나오거든요. 소문제 포함해서. 여기는 소문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덩어리 큰 3개가 딱딱딱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좀 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소문을 안 끊어주고 드륵 물어보면 약간 좀 스스로 흐름 찾기 힘들다든지 그런 타입이라고 하면은 좀 피하자고 해야겠죠. 반대로 조금이라도 기를 주면 팍팍팍 잘하는 타입이라고 하면은 그런 학교를 맞춰가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계산량이 많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 좀 계산 속도가 느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약간 좀 덜렁덜렁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계산량이 좀 많아지고 숫자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좀 안 하고 싶고 아니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런 학교는 피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중대랑 성대가 사실 뭐 위쪽 친구들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관심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중대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술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되게 순하고 비슷해요. 그냥 서술형 느낌이랄까 그런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낼 때 숫자가 되게 더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모의 논술에 있는 건 아무튼 참고할 수도 없어요. 모의 논술은 숫자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궁금하면 그 자녀들한테 자녀분들한테 한번 작년 기출 중대권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딱 보면 숫자가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숫자만 아니면 참 좋은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는 그렇고요. 성대는 시험 범위가 수원투인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원투니까 이제 어려워지겠죠. 근데 어려워지는 그 느낌이 물론 내용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미적분을 못 내게 되면 그래도 한계가 좀 생기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야 이게 계산이 좀 많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대의 합격 컷은 제가 좀 공신력이 떨어져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학교에서 일단 입학처 들어가 보면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입결 자료 같은 게. 안 발표한 지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좀 그렇게 글 좀 보다가 찾은 건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 오프라인 입학 설명회 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소개해 준 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온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말이 진짜라고 믿으면 자연은 컷이 50이라고 써주셨고요. 근데 의대 약대는 8, 90이라고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대는 한 60. 그다음에 밀어주는 그 삼성 관련된 밀어주는 계약 확고아들은 한 70점. 그런 정도로 좀 말해 주셨습니다. 50, 60, 70, 80, 90 올라가는 쪽으로. 들어보셨을 때 자연은 당연히 의대 친구들보다 실력이 나긴 하겠지만 자연은 50이고 의대가 90이면 그 중간에 40점 갭이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였던 소리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쓴다고 하면은 성대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대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점수 갭이 이렇게까지 큰 학교는 사실 없거든요. 엄청 큰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성대에서 50점은 너무 너무 널널한 것 같고 한 60점은 그래도 맞을 수 있을래나? 이런 정도를 이제 기준 잡고 이제 쓸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8, 90을 막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니까 이제 저도 약간 조금 망설여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에 말씀드린 김에 학교별로 유튜브에 입학처장님의 설명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딱딱하게 안 하고 좀 내용도 좀 유연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얻거든요. 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첨삭 시간에는 뭐 이제 잘 이해했나 소화했나 뭐 이런 거 이야기 당연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서 지원할 때는 8월 중순에서 그러니까 9월 중순에 그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해서 상담을 할 건데 사실 이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의견이 확실하게 생겼고 학생도 미리 상담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먼저 진행하는 거고 뭐 그게 아직 아니면 이제 그때 진행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다 각자 지원을 하고요. 이제 요거 같이 좀 소개 드리면서 좀 학교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나중에 원서를 쓴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먼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수능 체제를 꼭 맞춰야겠고요. 네. 그 수능 체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학생의 실력이라든지 뭐 장단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의 몫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눈치 싸움 느낌이죠. 그 과에 그 학교에 보통 누가 쓰나 살아남나 약간 이런 건 이제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전에 제일 앞에 있는 학교 중에 관심 있으실 만한 것 같은 게 시립대랑 홍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은 다 그 책자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옮겨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두 학교가 그 보시면은 시험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날짜는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험 시간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자료는 못 적었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보도록 설계를 합니다. 아직은 발표 안 했지만 결국 나중에 발표한 거 들어보면 똑같네, 겹치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둘 중에 고른다고 하면 이럴 것 같아요. 홍대는 일단 수능 최저가 3합8이에요. 근데 3합이 잘 없거든요. 보통 2합에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대, 건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다들 2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학교인데 홍대가 3합8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된다고 치면 일단은 사정권 안에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이제 홍대가 보험인지 아니면 나한테는 적당한 목적인지에 따라 또 느낌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최저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신입대가 확실히 어렵긴 해요. 둘째 비교해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기출을 한번 보고서 내가 그래도 한 반타작 이상은 나오나 정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반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과가 몇 개도 없고 인원은 작은데 입결을 매번 발표해 주거든요. 입결 보면 인기에 따라 폭이 엄청 큽니다. 그 인기가 없는 과는 한 반타작이면 가는 분위기가 보통 지속되는데 꽤 그래도 인기 있는 학과는 확 올라가요. 근데 아마 그 이유가 수능 전에 있어서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 은근 쓰고, 그다음에 기출을 보니까 약간 쉽지 않으니까는 내가 좀 수학을 하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쓸 거고, 또 최저가 없으니까 이제 반수생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모고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런 정도, 모고 2나 모고 1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시립대인데 모고 2 좀 가혹한 기준인가 볼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붙을 수 있나? 그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사실은 2보다 1 정도인 친구들이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수학만 잘하면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연대인데요. 연대가 이제 네, 올해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황이 이렇죠. 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과학논술도 본다는데 올해는 또 안 본다 그러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고, 그리고 수능 전에 있는데 자기 혼자 시험 보고 하니까 저도 쓸래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쓸까 말까 아니면 연대를 하러 논술을 준비해 말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모의 논술을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 모의를 잘 안 치는데 그 과학이 사라지니까 그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의를 친다 하고 이미 학교에서 공개가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거기서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큰 가장 큰 특이점은 단답형 4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근데 어느 학교에도 단답형은 없거든요. 근데
믿어야죠 일단. 뭐 그 변화를 티 내주려고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네 문제는 단답형이고 나머지 두 개가 저수령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배점을 보면 단답형이 10, 10, 10, 10으로 40점이고요. 서술형이 30, 30으로 60점이에요. 당연히 서술형이 어려울 거란 소리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본다면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단답형은 빨리 풀고 넘겨야 되고요. 약간 안 풀리고 하면 빨리 버려야 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서술형에 집중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난이도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저기에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단답형은 사실 쉬웠습니다. 네. 근데 2번이 조금 셌어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 서술형은 역시 뭐 쉽지 않구만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을 삼는다고 했을 때요. 일단은 뭐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무튼 엄청 짧죠. 근데 이게 앞에 제가 그 Y반 수업을 이런 걸로 합니다라고 소개 드렸을 때 뭐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그런 문제도 연대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엄청 길었잖아요. 엄청 길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건데 아주 짧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는 문제 수가 3개인가밖에 없어서 3, 4개를 보통 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소문항 2개씩 막 연결시켜서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길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문제 길어버리면 이거 다 풀지도 못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걸 알고 준비해야겠고요. 그래서 짧아졌다. 그거를 좀 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마로를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로 제가 좀 피드백을 줄 것 같습니다. 올해 모의 기준으로 1, 3, 4번은 이건 풀어야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5번을 잘 풀면은 논술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5번 문제에 나온 주제가 그냥 논술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수능에 또 안 나오는 건데 내신에서는 했어요. 아마 그런 주제여가지고 만약 5번을 스스로 잘 좀 설계가 된다고 하면은 논술이 맞겠는 걸 정도로 좀 피드백을 줄 것 같고 이제 2번이 잘 풀리면은 2번 문제가 이제 요게 2번 문제인데 보시면 엄청 짧단 말이에요. 요게 일단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능 준비할 때도 하려면 하는 주제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근데 좀 어려웠어가지고 어쨌든 2번이 좀 풀리면은 그러면 한번 연대를 써볼까 정도의 좀 실력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6번은 조금 많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 10, 10, 10, 30, 30인데 마지막 그 30점 득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6번이 만약에 잘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잘하네. 약간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모의는 아무튼 이렇다는 거. 네. 근데 이제 문제 생긴 걸 보니까 사실 모의는 어떤 학교건 실제 기출보다 쉬운 것들로 항상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제 같은 것도 실제 시험은 막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해도 모의는 그렇게까지 막 힘있게 내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일단 이번 모의를 봤을 때는 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번을 봤을 때는 이거 비슷한 거 뭐 어디 있었는데 작년 언제 있었는데 뭐 2번도 비슷한 거 좀 내셨는데 약간 그런 식의 주제들로 아무튼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거 반영해서 진행할 거고요. 네. 다음은 12월 16일 경희대인데 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정 이렇게 있고요. 일단 그 고려대가 같은 날에 보는데 고려대 시험 시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려대 시간이 이제 언제 나오는지를 나중에 꼭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오면 이제 박 터지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오전에 들어오면 이제 고대 볼 사람은 고대 보러 가고 건대 볼 사람은 건대 보러 가고 뭐 그런 정도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친절했군요. 맨 앞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게 오전에 보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게 오후에 보는 거라서 시간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대충 표현해 봤습니다. 그 건대 자유전공 좀 말씀드리면 예, 예. 약대 이야기를 좀 안 드린 것 같네요. 네, 경희대 약대는 애들이 문제를 봤을 때 약대라고 했는데 별로 안 어렵네요. 아마 이런 기분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합격 컷이겠죠? 합격 컷은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학교 잘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경희대 의치한약이 코로나쯤이 피크였고요. 난이도의 피크였고요. 확 내려와가지고 요즘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왼쪽 게 올해 거고요. 이게 바로 작년 거고요. 요게 그 작년 겁니다. 둘 다 그 점수가 좀 높죠. 네. 근데 작년은 경희대 입장에서 자연도 되게 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도 컷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자연은 그 작년은 비인기과는 50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거는 비인기인데 비인기를 하면 보통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자연캠이거든. 자연대학이거든. 자연대거든요. 거기가 이제 50까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올해는 75까지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75점이면 사실 실제 5점 맞은 친구도 좋다게 잘 본 것 같은데 이런 기분으로 났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은 좀 쉬웠다. 네, 그 다음은 고대인데 고대는 이제
올해 처음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23년, 23년 모의가 있거든요. 그거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취할 의미는 일단 첫 번째는 보니까 미미미미미 기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에 기확 속이 있으니까 뭐 내려나 보지. 뭐 그런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감상은 시험 시간이 80분밖에 안 돼요. 보통은 긴 학교는 120분까지 주고요. 2시간 주고요. 뭐 적당하면 100분 정도? 근데 이제 아무튼 시험 시간이 80분이에요. 시험 시간과 이제 난이도를 같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쉽지 않겠는걸? 약간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반대로 시험이 2시간이었으면 확실히 수월할 것 같아요.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 센 건 아니지만 양이 좀 있어가지고 80분 안에 소화하려면 조금 경험이 좀 있어야겠다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확통기한은 고대인데 그렇게 세진 않군.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다고 들리실 것 같은데 적당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대 자유전공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건대 자유전공이 모집 영향에 보면 처음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리논술인가 했는데 그 국어 하나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한 문제 40점에 수학 세 문제 60점. 수학 시험 범위 보시면 또 수투에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 친구와 이과 친구를 다 쓸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거는 모의 논술 아직 그 공개는 안 됐는데 그 모의 논술이 나올 테니까 그거를 좀 잘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일요일인데 여기는 빨리 필요한 거 말씀드리면 성대가 과가 굉장히 랜덤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대가 여기 있고 약대 저기 있는데 막 중간에 자연이랑 전전이랑 건학만 섞여 있고 막 되게 랜덤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주장하시기를 우리는 난이도로 시간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학생들을 잘라요. 라는 말을 계속 하시긴 했거든요. 뭔가 올해가 진짜 그거의 표현인가 뭐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취할 의미는 성대는 절대로 그 오전, 오후, 뭐 저녁에 난이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오전이니까 쉬워, 뭐 오후니까 어려워 이렇게 볼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전, 오후 투를 잘랐는데 난이도가 다른 학교는 한양대가 그렇거든요. 한양대는 그게 확실해요. 오전이 쉽고 오후가 그런데 성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여기 의대가 껴있으니까 어렵겠지. 피해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성대 학생들의 기분은 아마 시험 범위가 수원투라면서요. 약간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투지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설명에 그 성균관대 설명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논술은 시작이 네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스펀지 있잖아요. 그거 사진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멈추고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하고 봤더니 이제 반의 반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이 전체 이제 지원을 하면은 결국 응시하는 학생은 반이고 거기서 또 뭐 최저 걷어내면 결국은 4분의 1이 돼가지고 반의 반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보고서 다른 학교는 보통 어땠나를 보니까 다른 학교도 이제 보통 그 최저 충족률이 한 잘 나오면 50, 50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막 30, 20 얼마, 뭐 잘 나오면 40 보통 그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라고 말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빨리 넘어가고요. 여기도 빨리 말씀. 그 이제 네, 그 다음 주 일요일인데 여기서는 나중에 원서를 쓴다고 하면 생각보다 쓸 학교는 거의 정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인데 내가 엄청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대를 무조건 쓸 거고요. 내가 남학생인데 수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세종대가 싫어요. 그럼 이제 한양대가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결국 쓰러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쫄리면 세종대를 쓰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세종대가 분명히 이 학교들보다는 한양대가 훨씬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단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종대 문제가. 아마 학생들이 보면 세종대인데 약간 이런 기분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는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나중에 원서 상담할 때 할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가천대 의예가 올해 생겨가지고 경쟁률이 폭발할 것 같고 여학생은 앞서 살짝 말씀드린 대로 그 연습으로부터 오는 강점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여학생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대 쓰자고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막 원서 지원하다가 저는 세종대는 보험으로 쓸래요 라고 했을 때 그 학생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보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9월은 지나갔고요. 이제 10월 달은 제가 이제 수업을 9월 말에 종료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7월에서 9월은 야 너가 논술을 쓴다고 했으면은 내가 꼭 수업을 들어야지. 이건 이런 거는 꼭 수업을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이제 7월부터 9월에 수업하는 거고요. 10월 수업은 그래 수능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수능 공부를 할지 논술을 계속 할지 잘 선택을 해보는데 너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비중 있게 논술을 계속 끌고 가고 싶으면 내가 빡세게 수업을 해줄게. 그냥 그 차원의 이제 수업이 10월에 열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는 연대 파이널 한번 싹 돌리고요. 나머지 주나 그 사이사이에 껴있을 때는 이제 반을 좀 더 좁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대나 고대 반 묶어서 하고 한성서 딱 묶어서 하고 중형이고 딱 묶어서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진행됩니다. 네. 어,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은 합격 수기인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붙었던 친구들 쭉 추합해서 한번 적어드려봤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사실 파이널만 수강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맙게도 연락을 주는 거죠. 파이널만 들었음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래도 내 수업을 좀 들었고 아니면 반대로 제가 기억나는 친구들이 할까요? 아, 이 친구는 이랬지 저랬지 좀 아는 친구들 아니면 좀 뭐 다른 표현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좀 도움이 됐을까? 이런 정도의 기분 갖는 친구들의 비율을 봤을 때는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들에서 합격 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항상 수기 받을 때 그냥 써달라고 하면 사실 합격을 한 상태에서 써주면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만 써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피드백도 좀 되는 차원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질문 살짝 남기고 알려달라. 뭐 도움이 됐던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온 내용들을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학생이 어땠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 그래 붙을만 했지 정도의 항상 다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반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여길 붙어? 이 케이스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수학 문제 보는 거니까 뭔가 이제 요행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사실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반 소개 드리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는 아 그래 그 친구 그 반에 있을만 했지 딱 좋지 뭐 그런 정도의 기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끝으로 복습을 열심히 했나? 왜냐면 제가 이제 첨삭을 같이 해주니까 그 복습의 기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뭐 대충 하는지 근데 복습을 모두 다 열심히 했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닌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빨리 말씀드리면 중대 약대 붙었던 친구는 이 친구는 사실 아 근데 요 수기들은 그 또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 맨 뒤에 또 실려 있거든요. 그거 이제 빨리 설명드릴게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감상은 일단 사실 엄청 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업 왔을 때도 저는 논술을 듣고는 있는데 사실 제 메인은 수능이에요. 하지만 중대 약대를 쓰긴 쓸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안 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복습을 하면은 잘하지만 더 얻어갈 게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계속 지냈는데 그렇게 뭐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첨삭할 때 계속 물어봐요. 이거 알고 있는지. 근데 이제 복습은 안 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알면 됐지. 이제 넘어가도 뭐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그랬더니 이제 뭐 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도 중요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해줬고요. 그다음 연대 수학과 붙었던 친구는 이 친구는 네 빨리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이유는 꿀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 여기 이렇게 써줬어요. 그다 붙여서 가져왔는데요. 아, 이 친구는 스타일이 일단 사실 잘 없는데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말미에도 수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게 입시할 수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저는 재밌는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는 썩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고요. 그다음에 연대 컴퓨터과학과 붙었던 친구는 아 근데 이 친구도 엄청 잘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보고 제가 살짝 그렇구나 했는데 도움됐던 게 뭔지를 물어봤을 때 그 서술하는 법에 대해서 익힌 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아니 내가 도움을 안 줘도 이미 서술을 잘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랄까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제 서술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상공 붙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기억나는 건 과 쓸 때 과 고민을 엄청 했어요. 상공을 쓰냐 뭐 뭘 쓰냐 그 고민을 엄청 하는데 어쨌든 연대는 나중에 과를 고를 때
아니에요. 그거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연대는 입결을 말 안 해주거든요. 추합 도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매년 쓰고 싶은 거 써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그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막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공이 좀 인원이 적어가지고 쓸까 아니면 약간 선회해가지고 덩어리가 큰 화공을 쓸까 그 고민을 엄청 하길래 저는 마지막 피드백 야 그래도 너 나중에 가서 전공할 건데 쓰는 게 좋지 않아? 하고 이제 자기 딴에는 좀 세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더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나는 붙었습니다. 그렇고요. 네. 성대 공대 붙었던 친구는 이 친구는 특징은 이제 실력은 당연히 좋았는데 뭔가 그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깊이 써요.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거의 점수 다 받을 텐데. 근데 이제 본인은 어쨌거나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그 차원으로 당연히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데 우리가 지금 7, 8, 9월에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의 마음도 살짝은 내려봐라. 그런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항상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본인 딴에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게 시험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엄밀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아마 시험 보면서 내가 이거 풀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적은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서 아쉬움이 본인이 생겨가지고 그래 서술을 좀 줄이자 라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대 융합 뭐 이대에 붙었던 친구는 이 친구는 파이널도 들었던 친구인데 파이널 기간에는 당연히 그 해당 학교의 특징을 말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됐다. 이것도 바꿔 말씀드리면 사실 중대는 그 스타일을 파악이 힘든 학교가 절대 아니거든요. 엄청 비슷한 식으로 많이 내요. 그다음에 중대는 아마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확통 기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 살 길은 논술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한테 자꾸 자료를 더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통 기하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는데 괜찮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기대에 붙었던 친구는 이 친구는 아니에요. 네. 이 친구는 그 여러 가지 풀이를 알려줘서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업을 할 때 사실 풀이는 한 가지만 말해주면은 이게 성향도 다르고 뭐 실제 풀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하면 거기서 그게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건대화학과를 사실 보험으로 썼던 친구라서 건대를 쓸 때 보험인데 더 보험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과도 그냥 화학으로 써버린 거예요. 보통 화학이 높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딴 데는 수능이 다 최저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안 되고 건대 화학만 붙었던 친구고 그래서 본인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올해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수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건대 화학밖에 안 붙었다고 했을 때 들었던 기분은 아니 왜 건대밖에 안 붙지? 딱 이거였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체조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그래서 나머지 합격수기 또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아이들이 저는 논술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잘 수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